적어도 한 나라의 그 사법 체계를 책임졌던 뭐 수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뭐 그런 사람으로서의 기자회견으로는 상당히 이게 부적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자기 책임 모면 하는 것, 기본적인 그 입장이 나는 사법부의 최고의 어른인데 왜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감히 나에게 어떻게 그 조사의 칼날을 대겠다라고 생각조차 했느냐 하는 그런 아주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이 그냥 깔려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내부에 그런 문건들이 있었고 그 문건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래 사람한테 덮어 넘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위법의 의식 또는 부당하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뭐 일종의 그 확신법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검찰의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전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그 혐의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죠. 그런 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검찰이 집중할 그러한 중요한 혐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점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분명히 모른다라고 짧게 대답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앞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졌을 때 철저한 어떤 법적인 대비도 하고 한 기자회견이 아닌가. 뭔가 만나면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화제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덕담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죠. 덕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동안 일에 대해서 덕담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과 같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판결을 가지고 덕담으로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관들 또는 자기가 속한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가 조금 어긋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전국의 판사들은 그렇게 판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참 고마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님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관들이 법에 따라서 양심이라도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인식하시면 그렇게 뭐 인식하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어떤 판결을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한테 자랑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전국의 그 대법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거는 덕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재판 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이 당사자 간의 쌍방 공방에서 결론을 갖다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 제3자가 거기에서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더군다나 그 또 법원 내부에 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에서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방향을 갖다가 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행정처에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데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영향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판사가 왜 그런 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정책적인 판단이 앞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인사상 불이익 자체가 이 사건의 쟁점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사건의 쟁점을 할 때 이 사건이 처음에 이탄희 판사의 사표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던 건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비밀번호 걸린 파일이 기조실 컴퓨터에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이거 사찰 문건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기존의 의심들이 겹쳐져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사표를 내게 된 건데 그럼 핵심 쟁점은 사찰을 했냐 안 했냐 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쟁점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쟁점을 만들어가면서 불이익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핵심은 불이익이 핵심이 아니고요.
정확한 행태를 보면은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판사한테 인사를 해주면서 너를 요직에 데려갈 테니 내 말 들을래? 그거잖아요. 발령 나자마자 불러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행정처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겠다고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문제될 걸 알기 때문에 대신 요 능력 있는 애들을 뽑아서 이걸 와해시키는 일을 시켜야겠다. 그게 더 나쁘지. 그게 인사상 불이익을 안 줬다고 안 나쁩니까? 개별 법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뭐 사찰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불이익 처분이냐.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든 활용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승진이라든지 또는 경쟁이 심한 그런 법원의 구조에서 나의 인사평경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모든 법관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나한테는 불리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나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압박 요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감시의 효과고 감시로 인한 훈육이죠.